새벽 2시 경비실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손가락은 67세 노인의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어디서 눈을 마주쳐?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을 술주정뱅이로 몰아 해고시키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고 CCTV를 삭제하고 심지어 새벽에 몰래 스피커를 놓고 도망가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습니다. 67세 노인은 어떻게 이 치밀한 모함에서 벗어났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박만수 씨는 올해 67입니다. 30여 년을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했고 정년 후에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선택한 건 그래서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단지를 한 바퀴 돌고 택배를 정리하고 가끔 인사하는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답하는 일상이 그에겐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노후 따윈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맞서기보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으로 사귀며 넘겼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먼저 물러났고 그게 현명한 처세라고 믿었습니다. 20년 전간 질환을 앓은 뒤로는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잔만 마셔도 위험하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도 피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정중히 거절해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고집스럽다고도 했지만 그건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새벽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어제 경비가 술 먹고 주민한테 소리 질렀대. 난동도 부렸다던데? 만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어젯밤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10시 반에 경비실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잠들었습니다. 술은커녕 음료수 한 잔 마신 적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의 출처가 드러났습니다. 입주자 대표 고석진 씨였습니다. 그는 단지 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회의 때마다 테이블을 치며 의견을 관철시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그를 어려워했고 경비원들은 그와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렸을 때 석진 씨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 체력은 되시는 거야? 그날 아침 석진 씨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의자에 앉더니 만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경비, 어제 일 기억 안 나지? 만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진 씨는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다 봤어. 근데 뭐 나이 드신 분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자고. 그 말투에는 묘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온 만수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나. 아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은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홀로 버텨온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생 피해 다니기만 했던 자신이 처음으로 맞서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석진 씨는 관리사무소 회의에서
경비 인력 감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 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축 대상 명단의 첫 번째 이름은 박만수였습니다. 67세, 노안 우려, 최근 민원 발생 이력 보유. 만수 씨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축이 아니라 제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제거의 중심에는 늘 거만하게 웃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67세 노인에게 이제 예상치 못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번져갔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술 냄새 났다는 분 계시죠? 저도 봤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만수 씨는 그 글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익명의 벽 앞에서 67세 노인은 무력했습니다. 석진 씨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발로 걷어차이듯 열렸습니다. 석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분리수거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어? 만수 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분리수거는 낮 근무조 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살펴보았습니다. 봉투에는 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이동 1203호. 석진 씨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대표님 댁 봉투인 것 같은데요. 석진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릿느릿 다가와 만수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관리실이 잘못 붙인 거겠지. 그냥 치워. 그리고 말이야.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괜히 나 건드리지 마. 알지? 만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진 씨는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돌아섰습니다. 경비실 바닥에는 음식물 국물이 흥건하게 번졌습니다. 만수 씨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순찰 중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103동에 사시는 8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지팡이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어르신은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계셨습니다. 만수 씨는 달려가 부축해드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리고 지팡이를 주워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던데 고마워요, 정말. 만수 씨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석진 씨가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리쳤습니다. 근무지 이탈이야. 경비가 7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그게 박 경비님이 어르신 도와드리느라 석진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유가 모든 규정 위반은 위반이지. 징계 검토해. 아침에 도움을 받으셨던 어르신이 마침 사무소 앞을 지나다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그 경비 아저씨가 나 안 잡아줬으면 나 계단에서 굴렀어. 그걸 가지고 왜 그래? 석진 씨는 어르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관리소장에게만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고서 올려요. 그날 저녁 단지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경비 근무태만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만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이탈 사유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노인 입주민 구호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 게시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수 씨는 묵묵히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밤새 음악을 틀었다는데 뭔 일이에요? 애가 울다 지쳐서 잠도 못 들었어요. 한밤중에 무슨 노래를 그렇게 크게 틀어요? 만수 씨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튼 적이 없었습니다. 경비실에는 라디오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11시에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한번 화장실을 다녀온 것 외에는 경비실 밖을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석진 씨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주민들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수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새벽에 음악 틀어서 단지 전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정도면 해고 사유 아닙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만수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튼 적이 없습니다. 석진 씨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발뺌이야? CCTV 확인해 보면 되잖아. 관리소장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석진 씨는 팔짱을 꼈습니다. 봐요. CCTV까지 지웠잖아. 이 정도면 확실하지. 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없는 일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에서 홀로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은 동 경비를 맡고 있는 영자 씨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만수 씨와는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영자 씨는 따뜻한 국물이 담긴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저녁 안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자 씨는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그날 밤 봤어요. 만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벽에 담배 피우러 나왔는데 누가 경비실 창문 앞에 뭘 놓고 가더라고요. 모자를 눌러 써서 얼굴은 못 봤는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체형이요. 대표랑 똑같아요. 만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저씨가 그런 사람 아닌 건 아니까. 저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영자 씨가 돌아간 뒤 만수 씨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싸우면 질 것 같아서,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나이 들어 추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물러서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만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IT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빠듯한 나이에 아버지 걱정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수 씨는 오랜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 주시고. 만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갈게요. 만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도 몸이 아팠을 때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67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치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면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싸워본 적 없는 67세 노인에게 그것은 두려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백팩을 메고 노트북을 들고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만수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바쁜 아이를 불러낸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표정을 읽었는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재택근무 많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거짓인 걸 만수 씨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달려와 준 것만으로도. 만수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술 먹고 난동 부렸다는 거짓 소문, 쓰레기 봉투 모함 사건, 노인을 도와드리고도 징계 대상이 된 일, 그리고 새벽에 울려 퍼진 음악 소동까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이 왜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날 마음에 안 들어 했어. 이유는 글쎄.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CCTV 서버 좀 볼게요.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만수 씨는 놀랐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관리사무소에 양해를 구하고 CCTV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문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수 씨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파일 삭제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부터 4시 30분까지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삭제된 시간은 그날 오전 6시 42분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새벽 사건이 끝난 직후에 증거를 지운 거예요. 만수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지훈은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비실 컴퓨터에 외부 USB 장치가 연결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간 총 7번 모두 자정에서 새벽 사이였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USB 같은 거 쓴 적 없는데.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몰래 경비실에 들어와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만수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 누군가가 경비실을 드나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받자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박만수 씨 아드님이세요? 지훈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 백삼동 경비 영자예요.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아드님이 오셨다고. 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훈은 만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그날 밤 뭔가를 봤다고 했어. 30분 뒤 영자 씨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요. 제가 그날 밤 찍은 건 아닌데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동 복도에 사시는 양미라 씨 아들이 있어요. 중학생인데 밤마다 복도에서 고양이 찍는다고 카메라를 달아놨거든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찍혔어요? 영자 씨는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그날 새벽 영상이에요. 화면 속에는 어두운 복도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23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손에 들린 작은 물체를 경비실 창문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이게 뭐죠?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아저씨 얘기 듣고 다시 보니까 만수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모자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형은 분명했습니다. 넓은 어깨, 약간 튀어나온 배, 특유의 걸음걸이. 석진 씨였습니다. 지훈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면 돼요. 이 사람이 스피커를 놓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CCTV 삭제한 시간이랑 이 사람 귀가 시간이 일치해요. 만수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술 먹고 난동 부렸다는 소문, 그것도 석진 씨가 퍼뜨린 것이겠지요. 쓰레기 봉투 사건도 금무태만 누명도 전부 한 사람이 짜낸 각본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저씨,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표가 힘이 세잖아요. 만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석진 씨는 입주자 대표였습니다. 관리사무소도 경비업체도 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만수 씨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돌아간 뒤 만수 씨는 경비실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입주자 회의 있다면서요?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나를 내보내는 안건을 올린다더라.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굽어 있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것을 짊어진 어깨였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이 영상 보여주면 어떨까요? 만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주민들 앞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만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석진 씨는 분명히 발끈할 것입니다. 주민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나이 67에 새로운 적을 만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쫓겨나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손가락질 받으며 떠나는 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그리고 이 경비실에서 평생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만수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을까요? 아내가 떠난 뒤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런 아들이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지훈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피한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상처받을까봐, 지는 모습을 보일까봐, 나약한 자신을 마주할까봐. 이제 67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대로 누명을 쓴 채로 고개 숙이고 떠나도 괜찮을까요? 만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쯤은 제대로 맞서볼 수 있지 않을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뻣뻣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입주자 회의는 닷새 뒤였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67세 노인의 가장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입주자 회의 당일 만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도를 하고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어깨, 67년을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만수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대강당이었습니다. 4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뒷줄에는 335 모인 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만수 씨는 맨 뒷줄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진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최근 경비 문제로 민원이 많았죠. 심야 소란, 근무 태만, 여러 가지로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렸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석진 씨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경비원 퇴직 처리 안건을 상정합니다. 만수 씨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만수 경비입니다. 나이가 많아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최근 몇 차례 무리를 일으켰죠. 그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근무 태만 보고서, 심야 소란 민원 기록 다 여기 있습니다. 주민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게시판에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석진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퇴직 처리 결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올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통로를 걸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석진 씨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박경비, 뭐 하는 거야? 만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서서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석진 씨가 마이크를 쥔 채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야. 자리로 돌아가.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주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모함했는지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증거라고? 뭘 보여준다는 거야? 석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증거? 헛소리하지 말고 내려가. 만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님, 저 스크린 좀 쓸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석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진 씨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여줘봐요. 뭔데? 증거가 있다는데 보기라도 하죠.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만수 씨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경비실 앞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15분. 석진 씨가 술에 취한 채 경비실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욕설이 섞인 고함이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석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만수 씨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2시 23분 복도 CCTV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경비실 창문 아래에 작은 물체를 내려놓았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체형은 누가 봐도 석진 씨였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대표 아니야? 스피커를 몰래 놓고 간 거잖아.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계단이었습니다. 만수 씨가 넘어질 뻔한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기록이 화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7분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그날입니다. 저는 어르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백삼동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날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저 경비 아저씨가 살려줬어요. 네 번째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CCTV 삭제 로그와 USB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지훈이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삭제된 시간, 접속된 장치 정보, 석진 씨의 귀가 시간이 일치한다는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소란을 일으키고 그 증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진 씨만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수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신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주민 한 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대표가 경비를 내쫓으려고 조작을 한 거잖아요. 다른 주민이 외쳤습니다. 해임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표야?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퇴해. 당장 물러나. 석진 씨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주민들의 함성에 묻혔습니다. 만수 씨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강당이 서서히 잠잠해졌습니다. 그는 석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석진 씨가 움찔했습니다. 만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67회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일로 손가락질 받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우는 게 서툽니다. 평생 피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도망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박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두려움도 전부 그 눈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석진 씨는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외쳤습니다. 투표합시다. 대표 해임 투표. 관리소장이 급히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38표, 반대 3표. 석진 씨는 즉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자리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만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해내셨어요. 만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다. 회의가 끝난 뒤 만수 씨는 경비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발끝에 쌓였습니다. 만수 씨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공식 사과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경비업체 담당자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진 씨가 퍼뜨린 소문과 민원 기록은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던 근무태만 보고서도 내려졌습니다. 만수 씨의 이름 석자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만수 씨는 담담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석진 씨는 그 뒤로 단지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사를 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직 집에 있지만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 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워할 힘조차 아깝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피하기만 했던 자신이 처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도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영자 씨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뜨끈한 어묵국이 담긴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냄비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진짜 좀 편하게 사세요. 만수 씨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제가 본 거 말씀드리길 잘했죠?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지 않아도 영자 씨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주말에는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을 봐서 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가끔 눈을 마주치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밥도 해드리고. 만수 씨는 괜찮다고 바쁠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것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돌아간 뒤 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7회를 살면서 인맥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지인,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 그러나 정작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 경비 동료 영자 씨, 그리고 그날 증언해준 백삼동 어르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딱 몇 명이면 된다는 걸 이 나이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 평생을 함께했지만 자신이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 잘했어. 한 번쯤은 싸워야지. 만수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평생 피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지에는 새로운 입주자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고충이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석진 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킬 것이 있다면 맞서야 한다는 것을. 어느 아침 만수 씨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았습니다. 단지를 한 바퀴 돌고 택배를 정리하고 지나가는 주민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가슴속에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바람이 서늘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평온하구나.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백삼동 어르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달려가 부축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신세를 지내. 만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며 사는 것. 그게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 씨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67회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아내와 함께한 시간, 아들을 키우며 보낸 밤들, 그리고 이 경비실에서 보낸 나날들. 후회가 없다고는 못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만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평생을 피하기만 했던 자신이 마지막에는 제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아니,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만수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늦었지만 이제야. 창밖으로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만수 씨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경비를 설 것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평범하지만 단단하게,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다면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